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약한 상승으로 그래도 초반에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약한 상승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큰 의미는 없죠. 풀이장 현재 나스닥 선물은 하락으로 또 출발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근래 들어서 미국 나스닥에 3배 레버리지를 투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작년 8월부터 약 10월경까지, 10월 말경까지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는 조정장이 있었죠. 이 조정장이 상승장이었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계절성 기간 조정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 TQ의 평단은 꽤 낮은 편이었는데 다소 빨리 공포의 구간이 찾아왔기에 분할 매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분할 매수를 실시하였음에도 평단은 계속적으로 높아졌는데 수익금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깎였었죠. 최저점이었을 때는 무려 5월 달의 주가로 회귀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5월부터 10월까지 별다른 수익을 못 내었던 구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1월부터 따지면 뭐 괜찮은 수익권임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구간에서 줍줍을 했던 물량은 모두 다 100% 이상의 수익권이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한 생각이지만 왜 그때 더 자신감 있게 줍줍을 실행하지 못하였을까라는 후회가 들더군요. 어차피 주봉상 상승 추세였다는 것을 믿고 투자했어야 했음에도 말입니다. 물론 줍줍을 실행했기 때문에 수익금은 늘어난 건 맞지만 풀파워로 줍줍을 왜 하지 못했는가 라는 후회는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차트를 좀 멀리서 긴 시계열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FOMC 결과에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스닥은 상승장입니다. 큰 폭으로 하락할 시 줍줍을 하고 또 몇 개월 기다리면 모두 양전을 하고 수익금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포지수 70, 공포지수가 70, 패드와치의 금리 동결 예상처럼 금일 FOMC 회의의 금리 예상치는 100%죠. 이 예상처럼 오늘 FOMC 결과는 동결일 확률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기자회견이 문제겠죠. 부정장으로 전개될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환율과 급격한 상승이 꺾인 나스닥의 주도주들이 그 예시입니다. 언제나 말했듯이 수십, 수백 프로의 수익률은 급등장에서 따라잡아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주식을 버리고 도망갈 때 그때 소액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랜 기간 버텨내야만 달성하는 겁니다. 어려운 방법이죠. 시장에서 쉬운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그것을 실행할 것이고 그러면 누가 회사를 다닙니까? 그냥 주식만 다 하죠. 절대로 시장에서 쉬운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방법, 장투를 하는 어려운 방법만 존재를 하죠.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노무라의 3월 FOMC 매파 전망 점도표 중간값이 더 높아질 것. 노무라가 또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죠.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노무라는 FOMC에서 경제 전망이 매파적으로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했고요. 연말 인플레이션 전망은 더 높아질 것이며 점도표의 중간값도 더 높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양적 긴축, QT 종류를 명시할지 또는 향후 어느 시점에 QT 속도를 늦출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나올지도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QT 조정 발표가 당초 예상했던 5월보다 늦어진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말 완전히 종료될 것이란 견해는 유지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조정이 올 거니 대비를 하되 어쨌든 올해 말에는 지금보다 조정이 온 그 가격보다 나스닥은 더 올라올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조정이 크게 확실히 오면은 그때부터 분할 줍줍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 주식들은 다 양전이 될 것이다. 노무라는 항상 제가 많이 참고하는 증권사입니다. 오늘의 어닝 발표 역시나 딱히 별다른 기업은 없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해주고요. 푸드글 옵션 드디어 0.79, 0.80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강세장이 아닙니다. 평이한 장도는 조정장으로 들어설 수 있는 길목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현재는 별다른 기색은 없지만 역시나 오늘 밤 FOMC 결과부터 오늘장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마치 출발을 기다리는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정확하게 저항선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네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100%는 아니기에 이때처럼 저항선을 맞고 다시 횡보를 실시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항선을 뚫는다고 하면 바로 볼린저 밴드 찢어버릴 겁니다. 어느 정도 찢다가 뭔가 환율의 힘이 딸린다라고 한 시점부터 나스닥을 다시 한번 오랜만에 줍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오지 않으면 그냥 냅두는 거죠. WTI 국제유가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고 다시 들어오는 모습. 하지만 5일선 위에 있다. 5일선을 터치하고 다시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릴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삼각수렴, 미니 삼각수렴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또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모든 차트가 다 이렇습니다. 모두 다 FOMC를 기다리는 단타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죠. QQQ도
삼각 수렴으로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탈하면은 일시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속스는 상승 추세선을 정확히 터치하고 살짝 반등해줬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상승 추세선은 아직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속스를 전부 매도하진 않고 있습니다. 불주는 이중 간첩. 이중 간첩인데 불주는 제 계좌에서 사실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100% 이상이고요. 제 계좌의 마스코트 불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일단 검정색 선 위로 올라가줬고요. 제가 언젠가 며칠 전 테슬라를 분석하는 시간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죠. 이 검정색 선이 초장기 삼각 수렴의 중간선이다. 이 밑으로 매수를 하면은 어쨌든 2025년까지 기다리면은 양전이 될 수 있는 가격이다. 물론 다시 테슬라가 내려서 하방 신호를 만들고 초장기 빨간색 하방 지지선을 타고 내릴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하지만 이때 분할 줍줍을 실시하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21선은 내려오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21선은 더 내려온다. 그러면 캔들이 21선을 맞고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테슬라를 단타를 칠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많은 물량을 다 때려박아서 장투를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장투를 하는 단가는 계속 분할 매수예요, 여러분. 다 때려박아서 장투를 하면 안 됩니다. 숏의 보조지표 일단은 두 개 다 모두 스토캐스틱이 K값이 과매수권으로 진입을 하기 직전입니다. 숏이 과매수권으로 진입하고 어느 정도 과매수권을 형성하면 그때 롱을 반대로 미친놈처럼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다시 내렸으면 좋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어찌 보면 조정이 약간 와줘야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더 큰 상승이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조정이 왔으면 좋겠어요. 와야 나스닥을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실시할 수 있으니까요. 키움전사의 일간수 매수, 속스를 매수하고 있고요. BTX 매수하고 있고요. 빨리 숏이 1, 2위로 올라와줘야 하는데 뭐 안 올라와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분할 매수니까. 코인의 공포지수 74, 코인 관련주 참고하시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의 유형별 알트코인의 등락폭과 반감기에 대한 자료 참고하시고요. 현재 코일, 코인베이스 2배는 어제 상승 추세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추세선은 정확히 그어야 됩니다. 일단 현재는 상승 추세라는 거. MSTR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정확히 터치하고 올라오는 모습. 21선이 꺾이면 안 되거든요. 21선을 일단 유지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미친놈처럼 분할 매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또 MSTR을 사게 되는 거죠. 그 가격은 약 1000불에서 한 1100불 정도 또는 1100불 초반이 온다면 MSTR을 분할로 한번 매수를 실시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에 보면서 살짝 내려오고 있는 모습.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깨서는 안 되는 이 마지막 검정색 선마저도 터치를 하고 살짝 반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뭐 큰 기대는 안 하고요. 다만 오랫동안 횡보 또는 하락을 해줘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상한 발상이죠.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초장기 상방 추세선도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와주는 모습. 솔직히 이 추세선까지 꺾이면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아요. 마지막 지지선은 일목균형표의 그물대. 저 같은 경우는 뭐 내려와도 더 매수를 할 건데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뇌 구조를 가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상방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일시적인 더 큰 급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RSI는 41. 개인적으로 한 30까지 와줘서 더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프는 이제 10%를 넘기고 있고요. 좋지 않은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다 좋지가 않아요. 제 무료 유튜브 구독자방에 268명으로 전혀 늘지가 않고 있고요.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징조죠. 한 몇 주 전만 해도 뭐 하루에 막 20명씩 30명씩 늘었는데 현재는 아무도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바로 지금이다. 시드가 작으신 분은 영상만 보시고요. 시드가 크시고 장투 성향이시면 장교 멤버십을, 시드가 크시고 모든 걸 다 아는 차티스트가 되고 싶다 하면은 언더독 UDT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찰스 멍거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란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요.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럼 전 오늘 FOMC, 물론 저는 잘 겁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야 되겠죠. FOMC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